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는 없는데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 독립사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사건이 일어나든 188조.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또 말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독립에 대해서는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진다고 했을 때 주사위에서 뭐 어떤 특정한 눈이 나왔다고 해서 이 동전을 제어할 수 있는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따로 던지고 요거 따로 던지는 이 상황을 독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수식으로 표현을 해봤어. 수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제 독립사건의 수학적 정의 네모 2번 있지. 이게 일단 중요해. PA가 이게 그 학교에서 개념 문제를 이제 자주 내시는 선생님들이거든. 근데 요게 안 들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외우려면은 제대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정확하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하여튼 확률이 0이 아닌 상태에서 0보다 크고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이 B라고 하는 애는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B의 확률을 구하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를 구하는 조건부 확률 있지. 그 조건부 확률에서 이게 그냥 B를 구할 때나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를 구했을 때 상태가 이게 같을 때, 그러니까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이게 상황이 확률이 같아지면은 이게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이 상황도 그 밑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거 다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얘가 이제 정의가 이루어져서 나오는데 이쪽으로 곱해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이 되면은 이제 확률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 그래서 0이 되면 안 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은 여기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런 상황이야. 수식으로는 그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게 짝수가 나오면서 동전을 던졌더니 앞이 나와야 돼. 이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주사위에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동전이 앞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별거 없어요.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써보던 이제 확률하고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났더니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엉뚱한 데서 이제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주사위 안에서는 이제 1, 2, 3, 4, 5, 6 숫자가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상황이 되게 많잖아. 요 상황 안에서 요 계산을 했더니 희한하게 독립이 되는 데가 있었어. 근데 그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식적인 이런 독립의 상황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 이제 독립이 있어. 그래서 문제는 이쪽에 나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자, 일단 뭐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일단 문제 들어가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189쪽에 보시면 A와 B가 독립이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의 상황이 되면 자,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볼게. 여기서는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홀수로 바꿔버려요. 그 홀수가 나오는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 3보다 큰 거, 3보다 작은 거 이런 게 되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건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주사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짝수가 되든 홀수가 되든 상관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A와 B가 독립이면은 A의 여사건과 B도 여전히 독립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여기가 B가 나와도 그냥 독립인 거죠, 서로. 뭐 하여튼 그래서 A하고 B의 여사건은 독립이고 그냥 다 서로 독립이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 표가 이제 1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종속은 빼트려 먹었다. 188쪽에 다시 있어요. 종속은 독립이 아닌 것. 종속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아닐 때 뭐 서로 종속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독립이 아닌 걸 전부 다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A가 B가 있는데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들어갔어. 밖에도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돼 있습니다. A의 확률이 2분의 1이지 B의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확률 2분의 1, B의 확률 2분의 1, 그 집합이 4분의 1 이렇게 돼.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 숫자의 어떤 비율만 맞으면은 독립인 게 됩니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2는 A의 이제 확률이 5분의 2고 B의 확률이 5분의 2인데 두 개 곱하면 25분의 4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집합이 5분의 1이죠. 다시 A하고 B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인데 A의 확률 5분의 2야. 5분의 2. B의 확률 5분의 2예요. 근데 이거 교집합이 5분의 1이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럼 이 상황이면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수학자들이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는데 뭐야 아닌 것도 있네?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독립의 상황이 더 이제 보이지 않게 있었던 거야. 그걸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190쪽 보시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비교해놓은 거야. 자, 종속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닌 걸 얘기해요. 자, 대표 사례가 이제 비보건 추출. 그러니까 뭐 이제 공을 꺼내고 그냥 꺼낸 상태에서 또는 그 다음 행위를 했을 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공을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거 그걸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주사위 동전, 보건 추출 이런 게 독립사건이에요. 의미는 서로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건부 확률의 이제 정의, 조건부 확률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얘네가 이렇게 같아지면 독립, 아니면 종속, 아니면 종속.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 수학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요걸 변형을 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독립 아니면 종속.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앞에서 배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랑 이게 좀 용어가 비슷한데 뭔가 아닌 듯하고 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부러 이제 191쪽에다가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을 이제 비교를 해서 써놨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을 한문으로 쓰면 밀배자에다가 돌이킬 반? 뭐 이런 의미야. 서로 반대라는 얘기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원서는 배반 사건이 이렇게 돼 있어. 익스클루시브 이벤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독점 기사 뭐 이렇게 독점 기사라고 뭐 기사 같은 데서는 신문에서는 독점이라고 하지. 독점 남한테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Not shared. 영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서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경우가 있어. 하여튼 배반 사건은 정의가 A하고 B가 교집합이 없다. 이게 이제 배반 사건의 정의였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독립 사건은 P, PB 교집합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A하고 B가
교집합이 없어야 돼. 자, 근데 이제 독립사건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까 5분의 1 같은 게 들어간 거는 아닌 것도 있고 그래.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뭐 비율이 성립한다 정도를 뭐 봐도 괜찮은데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거 뒤에 있나? 뒤에 있다. 뒤에 있으니까 이건 이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의미 보시면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독립 사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덧셈 정리에 대한 이제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로 표현을 하자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 보니 PA와 B의 합집합이 PA를 더하고 PB를 더한 교집합이 없어요. 0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애들은 이제 배반 사건인 거야.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다시 머릿속에다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집어넣어. 이거는 독립, 얘는 배반. 독립. 일단 정의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표 문제로 들어갔을 때, 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독립사건의 핵심 유형인데, 192쪽이야. 자,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표입니다. 찬성, 반대, 그 다음에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되죠. 10년 미만 요 사건으로 표현할게. B의 B 6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A, B, C, D 그 다음에 여기가 120 합이 240 세로로 더한 건 150 그 다음에 210 합쳐서 360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재직 연수와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랑 가로로 보는 얘가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야. 서로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 A의 값을 구하쇼. 뭐 표만 보고 독립인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A, B, C, D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 밑에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풀이를 그대로 갑시다. P에 A 교집합 B가 그냥 정의대로 쓰면 돼. P, PB 이걸 만족하는 애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전체가 360이잖아. 360 전체가 360 자, 교집합 봅시다. 여기죠 여기 A와 B의 교집합 360분의 A는 A 전체는 120 360분의 120을 쓰면 돼요. PB는 360분의 150 별거 없지 진짜.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하면 돼. 날리면서 이렇게 3으로 날리고 50 그러면 A는 50이구나 산수하는 겁니다. 50 여기가 50이 되면 다른 애들 다 나와요. 여기 100이 나오고 여기가 50이니까 여기 7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140 이렇게 나오지. 이게 독립이면 참 희한한 게 다시 볼게. 다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A인데 B의 여사건하고 들어가 있는 게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에 대한 애인데 A 여사건 들어간 거 여기 C. 여기랑 여기는 바깥이죠. 이렇게 된 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이 돼. 자, 됐지? 독립이 되면 여전히 요걸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다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화. 이 전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개수라고 합시다. 교집합 A 교집합 B는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A예요. 여기 PA, PB를 이제 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A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B는 A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이거를 그냥 계산해볼게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곱해지면
어떻게 보겠지만 A제곱, AB, AC, AD가 이렇게 곱해지면 A제곱, AC, BC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날리고 AB도 날리고 그 다음에 AC도 날리고 AD는 BC가 돼요. AD는 BC. 이거 1학년 때도 한 번쯤은 봤을걸? 요런 게 있습니다. 1학년 때 여기 A, B가 있고 여기 C, D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했을 때 신발동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슬쩍 나오고. 자,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봐. 요거를 저쪽에 있는 표 기준으로 봤을 때 표에 대한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C로 나누게. 그럼 A, C가 되고 여기 B, D로 나눠. 그럼 D분의 B. 이렇게 되면 이게 비율에 대한 얘기야. 비율. 다시 A 대 C가 B 대 D가 돼요. 50대 100이 70대 140이 돼. 다시 또 50대 70이 100대 140이 돼. 자, 여기 1대 2야. 여기가 1대 2. 여기 어떻게 되니? 3으로 가면 5대 7. 5대 7이지. 5대 7이 5대 7이 돼요. 1대 2가 1대 2가 돼.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런 비율이 계속 성립합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표 문제를 풀 때 되게 편해요. 독립일 때. 그래서 이 비율을 보고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됐고 140, 141은 뭐 앞에서 했던 벤다이어그램 문제고 143번부터 풀면 돼요. 독립에 대한 얘기니까 143, 144 일단 뭐 이런 스타일 문제는 수능에도 나오고 뭐 학교 내신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일단 풀 시간을 조금 줄게. 146도 해야 되고 147은 뒤에 답이 잘못 나왔는데 일단 풀어보시고 현실적인 것만 합시다. 조금 어려운 것까지 하자. 151이 좀 어렵습니다. 151을 내가 풀어주면 뒤에 있는 거 조금 어려운 것들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51을 해봅시다. 이런 게 이제 좀 흔하게 나오는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 정도는 잘 해보는데 이게 보통 안 되면 이제 노가다 하면 돼. 안 되면 노가다 하고 그냥 좀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건 뭐 따로 배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6 이하의 자유 홀수 A부터 해볼게. A는 1, 3, 5. 그 다음에 6 이하의 자유자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그냥 가죠 뭐.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1, 3, 5니까 확률로 치면 2분의 1. 요건 A는 고정이야. 그치? 자, 근데 B는 바뀔 수가 있어. B는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까지 생각을 해야 돼. A 교집합 B. 두 개의 확률에 대해서 A에다가 B를 곱한 게 A 교집합 B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냥 뭐 합시다. M의 입장에서 1, 2, 3, 4, 5 그냥 다 써요. 일단 써봐야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알지. B가 뭐였지? B가 M의 약수니까 여기 1, 여기 1, 2, 1, 3, 1, 2, 4, 1, 5, 1, 2, 3, 6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확률로 치면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6분의 1의 확률.
얘는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4, 3분의 2가 돼. 뭐 A를 여기다 다시 곱합시다. 여기는 뭐 2분의 1이니까 전부 다 2분의 1을 곱해갖고 여기에 있는 이제 A 교집합 B가 이제 확률을 생각을 해주면 되죠. A 교집합 B를 보면은 여기는 1이니까 1이라서 6분의 1인데 이게 6분의 1이 될 수가 없지.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6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 여기서 1, 3, 5랑 1기의 교집합 1 있잖아. 1 6분의 1이네. 이거 되네요. 그치?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됩니다. 그러면 뭐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시려니까 m은 2가 되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몇 줄 쓰다 보면 나옵니다. 1, 3이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대충 될 만한 게 눈에 보여. 뭐 사실 다 안 해도 해보면은 이제 대충 되는 애와 안 되는 애가 좀 나옵니다. 자 얘는 1, 3이니까 저쪽에 1, 3 두 개가 있죠.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서 얘는 어차피 안 되고 얘는 4분의 1 4분의 1인데 뭐 1, 2, 4 그래서 1 하나니까 얘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요거 될 것 같지? 1, 5 그래서 1, 5 안 되네? 1, 5도 여기도 6분의 2가 들어가서 3분의 1이 되니까 요것도 될 수가 없네. 여기는 좀 큰데 3분의 2 곱하고 이렇게 하니까 3분의 1이 나오지. 여기다가도 이 교집합을 생각하면은 1, 3 1, 3이니까 1, 3 1, 3이니까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거 두 개가 되겠네. 이쪽 M2, 2랑 6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 하면 나와. 이 정도 하나 맞추면 4점짜리 하나 맞추는 거야. 자, 요거를 한 번만 더 연습을 합시다. 일단 152번하고 아직은 안 풀었겠지? 152번도 비슷하게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해볼까? 조금 어려운 거 그래도 하나 건드려볼까? 154를 해볼까? 154는 조금 더 어려운데? 153을 하자. 두 개 해봅시다. 두 개. 152, 154. 화장실 다 갔다 왔지? 그 206 페이지. 자, 일단 독립시행이라고 하면은 자,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이야. 반복. 매회 일어나는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인 경우. 일단 이게 개념이 요쯤 돼서 이제 막 이제 비슷한 이제 개념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독립시행하고 독립사건하고 뭐가 다르게? 독립시행과 독립사건. 앞에서 이제 독립사건 했잖아. 이게 앞에서 이제 개념이 나온 게 뭐야?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에요. 시행의 결과가 트라이 한 다음에 결과가 이벤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은 안 어려워.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뭐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 말 같고 저 말 같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 독립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매회 일어나는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인 경우. 자,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일단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 곱하기 Q의 M 빼기 R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표현만 보면은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냥 밑에 뭐 쉬운 거 한번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대.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같은 거를 3번을 반복을 한다는 얘기야.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자. 그럼 1의 눈이 1의 눈이 2번 나와요. 자, 그럼 3번 시행을 해. 3번 시행을 했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오려면 1 다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1 다른 거 나오고 1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 나오고 1 세 번의 시행이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걸 이제 확률로 표현하면 돼. 자, 1이 나왔어. 6분의 1이죠.
세 번 했으니까 두 번째 1이 나왔어. 6분의 1 나오는데 세 번째 1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 6분의 5가 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6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이제 6분의 5가 이쪽으로 가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1이 나온 거는 6분의 1이라는 확률로 두 번이 곱해지고 요 놈은 6분의 5가 곱해져요. 그러니까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요걸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면 6분의 1이 두 번 나왔고 그 다음에 6분의 5가 한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세 개지 3이 곱해지는데 이 3의 의미가 세 번의 시행에서 두 번이 원하는 상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 번의 상황에서 두 번이 원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의 상황의 확률은 6분의 1의 제곱. 그래서 나머지 하나. 그래서 6분의 5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r번 일어나면 그 확률, 그때에 이제 여기서 원하는 확률은 이제 1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여기서 6분의 1의 r승. 그 다음에 나머지 확률 6분의 5. 그러니까 1이 나오지 않을 확률. 1에서 6분의 1을 뺀 거지. 그래서 6분의 5가 여기 Q. Q라고 하는 의미는 1 빼기 P예요. 그래서 일단 요 이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요 상황을 보면 여기지 배열에다가 이제 확률을 곱해주는 거야. 확률. 여기도 보면은 배열을 하고 확률을 곱해주죠.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사망 확률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207쪽에 나와 있는 사망 확률은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또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넣어놨어. 자, 봅시다. 뭐 156번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줄게. 156번 어떤 의약품의 치유율이 5분의 3이래. 이 의약품으로 4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적어도 1명이 치료될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치유가 되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전부 다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사건을 쓰려면 전체가 나와야 돼. 0명이 치유가 되는 경우, 1명이 치유가 되는 경우, 2명, 3명, 4명. 근데 적어도 1명이면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빼는 게 낫죠. 그래서 빵명이 치유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지 않는 확률은 4명 중에서 빵명이 돼야 돼요. 치유가 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분의 2랑 5분의 3이 들어가야 되는데 5분의 3이 치유될 확률이야. 이게 빵명. 5분의 2의 확률이 4명.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5의 4제곱 625분의 8 곱하기 1. 그래서 1 빼기 아니지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 625분의 16. 이걸 이제 산수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157번도 한번 풀어줄게. 조금 익숙해지려면 흰 공 2개, 흰 공이 2개예요. 검은 공이 2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개 공을 꺼내서 그것이 흰 공이면, 자 이제 상황이 바뀌네요. 흰 공이면 동전을 3회, 동전을 3번 던지고, 검은 공이면 동전을 4회 던진다고 합니다. 앞면이 3회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일단 얘랑 얘는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얘는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여기서 하면 되죠. 얘는 똑같지, 확률이. 흰 공이 나올 확률 2분의 1, 검은 공이 나올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근데 이제 요거는 동전을 3번 던져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동전 앞면이 3에 나와야 돼. 그럼 전부 다 이 3번 중에서 앞면이 3번 다 나와야 되네. 그럼 3 콤비네이션 3. 3번 중에 3번이 앞면이 나왔고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여기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형식적으로. 근데 뭐 실제 계산할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자, 얘도 4번 중에서 3번이 앞면이 나와야 돼. 그럼 4번 중에 3번. 3번이 앞이 나오고 한 번은 뒤가 나와요. 어차피 그 계산하면 2분의 1의 4제곱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를 뭐 계산이 좀 있어. 뭐 풀다 보면. 자, 이제 해설해 줄게. 158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갑시다. 158. 자, 동그라미 X표를 해야 되는데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춰야 된대. 그럼 8개 맞추는 경우, 9개 맞추는 경우, 10개 맞추는 경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전혀 읽지 않고 답을 선택할 때 합격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8개를 맞춰. 10개 중에서 8개. 근데 이 10개 중에서 어떤 게 8개인지 모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중에서 요거 앞에 2개 틀리고 요렇게 8개도 8개고 여기서부터 8개 선택하는데 뭐 대충 요 2개 빼고 다 맞췄어.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8개가. 그래서 10개 중에서 8개를 선택하는 거. 근데 이제 확률은 2분의 1이죠. 맞출 확률과 틀릴 확률. 5x니까. 8개니까 8. 여기가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계산할 때는 2분의 1이 10승이 돼요. 자, 9개가 되는 것이 콤비네이션 9.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배열 곱하기 확률이야. 배열을 하고 확률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부분이 이 10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서 여기서 이제 앞쪽에 뭐 얘네들 다 맞췄어. 이 확률과 여기서 얘를 다 건너뛰고 여기서 틀리고 이렇게 맞춘 경우 이 확률은 같은데 배열이 달라지니까 이 개수라고 하는 게 이제 곱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배열의 방법을 곱해주는 상황이야. 10개 중에 10개. 그럼 이게 이제 공통이니까 2분의 1에 10에다가 C 콤비네이션 8, C 콤비네이션 9, C 콤비네이션 10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산수하시면 됩니다. 2의 10승분의 45, 10, 1이 되니까 128분의 7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9번. 자, 동점 P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X, 앞이 나오면은 X 쪽으로 플러스 1, 뒤가 나오면은 Y 쪽으로 플러스 1, 5번을 돌리세요. P가 A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은 X축으로 3칸 가고 Y축으로 2칸 가야 되는 거지. 됐지? 자, 뭐 요 상황을 만들면 돼. 근데 이거 뭐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순서가 여기에서 5에서 A, 뭐 길찾기랑 똑같은 상황이죠. 길찾기랑. 그냥 X가 3번 나와서 Y가 2번 나와도 되고 아니면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배열의 방법이 5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것이 5 콤비네이션 3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X축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는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됩니다. 뭐 동전이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남은 거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5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 또 160번. 비슷비슷한데 이게 어려우시면 이제 진짜 끝도 없이 어려워져갖고 뭐 이제 표구원 같은데 시험 보면 11,200번 뭐 이렇게 던지는 것도 나와.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 이쪽이. 자, 적표 평면에 원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또 뭐야? 똑같은데? 아, 같은 상황인데 이제 시행을 5번 한 후에 x 빼기 y는 3 위에 걸쳐야 돼. 자, 그럼 직선을 접어버려. 1, 2, 3, 1, 2, 3. 뭐 이렇게
시행을 5번 하로 해? 이게 말이 되나? x 빼기 3 5번을 하면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1, 2, 3 뭐가 좀 이상한데? x 빼기 3 한 번 뭐 달라졌나? 한개 동전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5번 시행. 그럼 x로 4, y로 1 하면 되지 않나요? 앞면 4번, y 1번. 뭐 있지? 앞이 나오면 x 플러스 1. 아, 뒤가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게 뭐 다른 문제였네. 뒤가 나와야 y가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약간 수식으로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고, 약간 암산으로 하면은 그냥 뭐 헷갈리면 될 것 같아. 이게 앞 뒤의 개수가 앞을 보고 그냥 k 정도로 미지수를 세팅을 하면 뒤는 5개 중에서 뭐 k. 암산이 되면 암산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x 좌표, y 좌표니까 이게 x. 자, 지금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미쳤구나. y는 x 빼기 3이죠, 이게. y는 x 빼기 3.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된 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5번의 시행으로 요점 혹은 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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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뭐 이런 점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려갖고.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5번, 요거 되겠네. 이거는 3번 만에 오는 거니까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안 되고. 아니, 요렇게 돼야 되겠네. 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고. 일단 뭐 이거를 이제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어갖고, k 빼기 3이 5 빼기 k가 되는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넘겨버리면은 8이니까 k는 3. 여기가, 아니 4지 4. 얘가 4. 얘가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전이 된다. 아, 동전 맞지? 동전을 5번을 던졌으니까 5번 중에서 4번. 뭐 5 콤비네이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뭐 여기 4번 나와야 되고 한 번은 뒤가 나와야 돼. 이게 다야. 3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프 잘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161번도 똑같아요. 161번. 자, 육각형 형태 모양의 탁자에 그림과 같이 둘러앉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 뭐 일단 3의 배수면은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가? 아, 시계 방향으로 3의 배수이면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뭐 시계 방향은 3의 배수니까 3하고 6을 3분의 1이죠, 확률이. 시계 방향의 반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3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인데 뭐야? 갑자기 시리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육각형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야. A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5번을 시행을 한대요.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5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이동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번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방향으로 치면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상황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5 상황으로 이렇게 크게 케이스를 나누시고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시계 방향이 5번이니까 시계 방향 3번, 반시계 방향 2번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3번,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 2번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렇게 나누시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 배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배열 방법을 이제 확률로 구하면 됩니다. 5번 중에 3번이라고 써도 되고 2번이라고 써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시계 방향 3분의 1이 3번 나와야 돼. 반시계 방향이 2번 나와야 돼요. 3분의 2의 제곱. 뭐 이런 상황도 있지. 이건 5번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5, 콤비네이션 5, 콤비네이션 0이라고 써도 돼. 반시계 방향 3분의 2의 5번. 뭐 상징적으로 얘는 빵번이라고 씁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요거 말고는 더 없지. 뭐 2바퀴 돌아서 오는 경우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뭐 갔다 왔다, 이렇게 왔다, 요런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요거를 이제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라,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형태에서 이렇게도 뭐 배웠고, 그게 뭐 콤비네이션입니다. 자, 또 됐고. 그 다음에 162번도 봅시다. 162번. 요건 조금 어려운데, 이 구조가 좀 복잡해요. 자, 천천히 볼게. A 대학의 졸업시험은 2번의 기회가 주어지네요. 졸업시험이래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2개가 있어요. 자, 1차 시험을 통과를 못할 수도 있지. 1차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2차 시험을 치러야 돼. 이 대학교 학생 5명이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통과를 못할 확률이 그럼 4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통과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는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가 됩니다. 5명의 학생 중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통과할 확률을 구해야 돼. 통과를 할 확률. 통과를 할 확률은 1차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2차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 1차에 합격하는 방법은 뭐 4분의 3이 아니야. 그리고 2차에 합격하는 경우는 1차에서 일단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해야 돼. 3분의 1. 별거 없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잘못 썼구나? 반대구나.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정신이 없어.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 그치? 1차에 통과할 확률. 2차에 통과하려면 통과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합치면은 2분의 1이네요, 확률이. 전체. 그러니까 한 명이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한 명이. 근데 그 5명 중에서 3명이 통과를 해야 돼. 5명 중에서 3명이 통과를 해야 돼. 통과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3명에 2명은 탈락해야 된대요. 이렇게 쓰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 국어 문제가 겹쳐 있어서 하여튼 이제 문장을 좀 잘 뜯어내야 돼. 자, 됐고 163번 비슷해서 됐고 164는 좀 나중에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167번하고 이제 169번을 해야 되는데 167번 합시다. 167번으로 하죠. 중간을 하면 좋긴 한데 167번을 바로 갈게. 자,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혀있는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
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자, 여기 정리를 할게. 앞이 나오는 횟수가 두 번. 앞이 두 번. 나오면 확률은 4분의 1이죠. 두 개 동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때는 한 번을 뒤집면 돼. 한 번을 뒤집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 또는 1이면, 그건 이거 이제 여사건이니까, 앞이 나오는 횟수가 0 또는 1. 이렇게 돼버리면, 확률은 4분의 3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놓여있대요. 처음에는 A였어. 시작이. 이 시행을 5번 하는데, 5번을 해서 문자 B가 놓이도록 카드가 놓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에서 시작했으면 한 번 뒤집으면 B가 되는 거잖아. 근데 다시 A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뒤집는 횟수가 얘는 한 번 뒤집는 거니까 이 5번 중에서 한 번을 뒤집든지 3번을 뒤집든지 5번을 뒤집어야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지. 그치? 그냥 이렇게 이제 따로 계산을 다 하면 돼요. 한 번, 그럼 5번 중에 한 번, 4분의 1이 한 번, 나머지가 4분의 3이 4번. 그럼 3번, 5 콤비네이션 3회. 4분의 1에 세제곱에 4분의 3이 2번. 이렇게 되겠지. 합쳐서 5번이니까. 5번. 5 콤비네이션 5는 4분의 1에 이게 5번.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빵승. 이거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산수 문제가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고,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면 되고. 자, 뭐 이 정도가 뭐 요거 이제 맞추면은 제일 어려운 이제 그 8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2개 나오거든 항상. 그 2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할만해요. 이 정도면 공부해서. 여기까지를 딱 성공시키면 이제 8개 중에 7개 맞추는 거야. 자, 그래서 아직 169는 안 했겠지? 했어? 169는 이건 수능 문제라서 너희들이 한번 뭐 해봐야 돼. 안 어려워. 그냥 이거 천천히 생각해보고 뒤집고 뭐 이렇게 이런 거라서 할만은 하니까 이거는 조금 시간을 줄게. 이게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한데 진짜 국어를 잘하면 뭐 이게 약간 좀 분리가 돼서 잘 할 수가 있어. 5개 동전이 있는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동전은 여기서 이제 나는 이 동전이 그림 그려진 게 앞인 줄 몰랐다가 이게 하도 그냥 동전 문제가 나와갖고 너희들 알고 있었니? 숫자가 있는 게 뒷면인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진짜? 네. 이게 뭐 그냥 문제 풀 때는 실제로 막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좀 좋아. 이거는 앞, 이건 뒤. 뭐 이 정도 생각하면은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은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K가 5보다 작으면 그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을 그대로 뒤집어. 근데 6이 나오면은 전부 다 뒤집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3번 반복한 후에 이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 그러면 이게 뭐 자, 여기가 모두 다 앞이 되려면 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앞으로 다 바뀌면 되지. 앞으로 앞 이렇게 바뀌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전체를 싹 뒤집는 형태를 이제 6이 나오는 상황, 그 상황으로 만들어서 요 앞으로 되어 있는 애가 뒤집혀지면 뒤가 되니까 얘네들을 또 다시 뒤집는 형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로 치면은 1, 2, 6이 나오면은 1, 6이 나오면 일단 6이 뭐 순서는 상관없어.
일단 다 뒤집고 1, 6가 나와서 다시 뒤집었을 때 전부 다 앞이 되는 상황.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4, 5, 6 아니 이제 3, 4, 5지 3, 4, 5 3, 4, 5가 나오는 이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3팩토리알. 얘도 순서 상관없어요. 3팩토리알.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확률은 이 세 번의 상황에서 1이 특별히 나오는 상황 6분의 1이지.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거기에 이제 배열의 방법을 곱해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그런 상황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네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뭐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6의 세제곱분의 이게 3팩토리알 6 더하기 6.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이게 수능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거야. 근데 생각보다 허무하죠. 그냥 뭐요 순서상 찾아갖고 배열 곱하기 확률 이렇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배열 곱하기 확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연습을 할 건데 요거를 아직 이쪽 문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을 테니까 좀 쉬운 걸로 갑시다.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제 요 스타일의 문제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고 뒤에 답 있어. 안돼 잘 안 풀리면은 뒤를 좀 참고해서 풀어보세요.